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이브 날이면서 휴일이고 좀 아쉽죠. 이브 날이 어제 금요일이었으면 연장으로 쉬는 건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BTC USDT 차트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긴 16,740 이 포인트가 하이킹 IC 몸통 캔들이 상승으로 변할지 하락으로 변할지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하이킹 IC 몸통은 상승과 하락을 표시하는 가장 전초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6,428 이 지점과 17,115 이 지점, 여기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단기적인 대응으로 해가지고 그냥 짧게 먹을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흐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17,115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740 이상에서 가격을 지지해야 된다. 현재 지지를 받고 있고요. 16,740을 이날 상승을 해서 하루, 이틀, 3일째 지지를 받고 4일째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6,740 이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매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6,428과 17,115 이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전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첫 번째 매도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세 개를 먼저 딱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나는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진입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입하게 되는 거는 이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지지받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구간으로 올라갔을 때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매수라든가 매도 전략, 그런 것들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때가 되면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게 되면은 17,115 여기를 터치를 하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의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만약에 단기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17,115 정도 근처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냥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다만 변동성 기간이 12월 28일 날에 있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안 오고 28일 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짝 좀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그런가 좀 약간 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12월 28일 날에 예를 들어서 17,115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산타 할아버지는 올해 패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선물 차트죠. BTC USD 차트에서는 그 다음으로 변동성 기간은 1월 20날입니다. 1월 20날에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현물 차트하고 무기한 선물 차트하고는 약간 틀린 흐름이 좀 나오죠. 그래서 무기한 선물에서는 변동성 기간이 1월 6일로 나와 있습니다. 12월 28일 날에는 여기는 없죠.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12월 28일 날에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현물 차트와 선물 차트 이 두 개 전부 다 변동성 기간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좀 강한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한 횡보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현물 차트에서 12월 28일 날의 변동성 기간이니까 이때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좀 늦게라도 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17,115
이 근처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오늘과 내일 주말에 나스닥이 쉬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 휴장일 때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래서 버텨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요. 오늘 제 생각으로는 산타 할아버지는 올 것 같지 않다. 다만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되면 뭐 알트코인의 그런 펌핑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 펌핑 갔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올라갔다 뭐 금방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선물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면 현 시장에서 그나마 좀 벌 수 있는 거는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제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서 버벅거리게 되고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 단기 숏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봤거든요. 저는 어디서 봤냐면 내려왔다가 여기로 다시 올라올 때, 요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이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쑥 올라왔다가 그냥 쑥 떨어졌을 때. 그래가지고 너무 빨라서 그 지점을 못 잡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게 요거, 일봉의 M 시그널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진입했던 롱을 거래를 마감하는 그러한 걸로 설정을 해야 된다. M 시그널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가 없었다. 저도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래를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여기 이 구간에다가 미리 예약 주문을 거셨다면 가능은 했습니다. 가능하고 저는 롱으로 진입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래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래서 저는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16,984.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만 걸어놨어요. 보통인 경우는 무조건 거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한 세 군데로 걸어놓거든요. 맨 밑에 중간쯤, 그 다음에 위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걸어놔요. 그러면 보통 맨 마지막 거를 터치를 안 해도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거래가 보통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래도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하나만 지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됐죠. 그런데 일단 분할 매도는 됐습니다. 분할 매도는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걸어놓고 스위칭 여기다 걸어놓고. 저는 크로스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약 주문을 해야지만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매도까지 일단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여기서 지금 거래를 하셨다. 신규 진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걸고 뭐 여기다 이렇게 세 군데로 걸어놨어. 그런데 지금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해가지고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 거래한 걸 갖다가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예약 주문을 해가지고 여기다 숏을 걸어놨어요. 해결이 됐는데 밑으로 내서 이게 첫 번째 여기가 매도 구간인데 아마 첫 번째 매도 구간도 못 하셨을 거예요.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파동을 치고 이렇게 내려가야지 그나마 이제 첫 번째 매도를 할 건데,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차트에 여기 HA 하이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일 때, 이때 여기서 매도하려고 했던 것 금액이나 수량의 한 반 정도는 여기서 매도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반 정도를 하냐? 그러면 여기서 아싸리 여기서 매도할 거 여기 다 매도하면 되지. 근데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반 정도만 파는 겁니다.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오게 되면 내가 매수했던, 내가 진입했던 가에다가 그냥 전부 다 거래 종료를 딱 시켜서 이 거래를 그냥 빨리 끝내시는 게 낫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고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거래를 종료하고 다시 잡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로 지금
밑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죠. 올라와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첫 번째 매도 지점에서 매도할 물량의 한 반 정도만 여기서 다시 파시면 된다. 파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또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나머지 반은 여기서 다시 팔면 되죠.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M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롱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번에 일봉상 M시그널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하고 상승하면 뭐 그냥 홀딩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얘 터치를 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첫 번째 매도, 두 번째 매도에서 다 분할 익절하셨다 하시게 되면 그냥 진입가에다가 탑로스 걸고 계속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매도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터치하면은 여기서 이제 종료되게끔 저는 할 거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두 번째 매도를 안 하셨다고 그러시면 얘가 M시그널선을 이번에 만나게 되면 거래를 종료하시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 하시게 되면 기다리십시오. 지금 이 구간 16,730하고 1시간 차트에 여기 HA 하이선과 일봉의 5일선이 지나는 요 구간에서 포지션 잡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 16,422하고 16,580 이 구간과 이 구간 원래는 16,984에서 17,108이거든요. 요 구간은 저항, 여기는 지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내려올 때 숏으로 진입해가지고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이제 급격한 상승, 이러한 식으로 급격한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못 쓰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손절로 손해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진입하겠다, 나는 이 짧은 구간이라도 먹겠다 보게 되면 한 250 정도 되죠. 250 정도 되는 거를 여기라고 봤을 때, 왜냐면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 뭐 한 세 군데,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거는 게 낫겠죠. 여기 마이너스 100 지점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나눠서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 군데 여기 가장 짧은 데다가 가장 근처에 있는 데다가 한 방에 그냥 다 걸으셔도 되고, 그러면은 보통 어차피 세 군데 걸은 거나 여기서 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매수가 되면 바로 예약 주문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냥 거래 종료되게 만드시던가. 그래서 만약에 내려왔다가 이 근처에서 안 받고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거래 종료를 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1시간 차트에 HA 로우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HA 로우선에서 거래 종료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거래 종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A 하이선을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을 해. 그러면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나 되냐 한번 볼까요? 16,801. 여기 HA 하이선이 16,801이네요. 16,801이니까 16,938까지 가게 되면 137 정도 되니까 13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13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먹으려면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먹는다? 가능은 하겠지만 여기 5일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덜컹 할 겁니다. 이 덜컹 할 때 어차피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덜컹 할 때 버텨서 난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은 되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요. 여기서 매수해서 얘가 5일선이 계속 내려오고 얘가 하락했으니까 여기 터치했을 거죠. 하락하고 있는데 5일선이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서 덜컹하게 되면 여기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다면은 뭐 가능하지만, 버틸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손절을 못 한다는 얘기죠. 손절을 못 하니까 잘못하게 되면 청산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다. 여긴 기다리는 게 낫다.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하기 그래도 괜찮은 지역은 여기서 지지받을 때 롱,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을 때 숏. 단기적으로 빠르게 전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냥 바로 거래 종료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터치하게 되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진입하셨으면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근처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는 건 좀 그렇다.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쫙 상승을 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받고 밑으로 쭉 떨어질 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숏을 잡아가지고 쭉 내려왔을 때 먹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뚝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딱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숏으로 잡는 거는 위험하다. 저항을 받을 때 여기서 잡는 건 위험하고요. 이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숏을 잡는 게 낫다. 그겁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러면 17,108에서는 얘가 올라와서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롱으로 해서 먹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니까. 일봉상 HA 하이선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롱으로 잡고 올라가시는 거고요. 여기서 숏을 잡기에는 애매하다. 숏은 여기서 잡아야 된다. 여기서 저항받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올 때 숏을 잡아야 좀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빠르게 여기서 숏 잡고 여기서 버벅거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도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이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서 내려올 때 숏을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롱을 잡고 이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딱 잡고 롱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먹으면 더 크게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을 잡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서 저항을 쭉 받게 되면 이제 숏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다. 빠르게 차트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할 수 있다 하시게 되면 여기서 저항받을 때 숏 잡고 여기서 1차 매도, 그 다음에 2차 매도는 여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롱을 잡았게 되면 여기서 터치를 하고 지지받을 때 롱을 잡게 되면 1차 매도, 2차 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종료하는 시점은 요겁니다. 일봉상 MC견환선을 터치하게 되면 거래 종료한다. 그거를 원칙으로 삼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원칙을 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매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나머지는 본전까지 내려와도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에 1차 매도만 하고 계속 기다렸다가 본전에 오게 되면 좀 아쉬움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매도 지점까지 올라가기 전에 일봉상 M 시그널선을 터치하게 되면 그냥 거래를 종료하고 다시 신규 포지션을 잡고 진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거래 종료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봉상 M 시그널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 포지션은 숏이다. 숏 포지션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롱으로 잡을 때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잔잔하게 지날 것 같죠?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중에 흔들어가지고 저 꼭대기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흐름상으로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 어제 나스닥이 움직일 때 얘 한번 이렇게 흔든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최대로 흔들린 게 최대 폭이 1.6%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1시간 차트에 HA 하이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숏을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서 숏으로 진입하셨던 분들은 일단 좀 긴장을 좀 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트코인 말고 테슬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테슬라가 월봉이고요. 지금 테슬라는 솔직히 파동이 없어요. 파동이 없죠. 그래서 거의 이게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뭐 이 파동으로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파동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내려갈 거다 뭐 생각하기에는 좀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죠. 월봉에서는 요 구간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MS 시그널선이 변경했을 때가 하락으로 전환할 시점이었다. 이때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 월봉에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주봉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50달러까지 내려오게 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95에서 138달러니까 이 구간도 참 넓은 구간이긴 하지만 하여간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큰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얘가 언제까지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MS 시그널 지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근처로 왔을 때까지 여기서 행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여기서 행보를 해야 된다. 그 행보를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흔들어야 됩니다. 여기 180 있지 않습니까? 180까지 이렇게 막 흔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된다. 얘가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그 거래 시점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은 HA 로우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항보하게 되면 이 HA 로우선이 여기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서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어딘가에 하여튼간 생겨요. 그러면 HA 로우선이 내려왔으면 그 HA 로우선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 그 매수가 가능한 거를 이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MS 시그널선을 넘었을 때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그냥 매수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공격적인 매수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봉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는 이제 일봉을 보고 거래 전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봉에서 본 거하고 마찬가지고 더 많은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봉의 HA 로우선입니다. HA 로우선이 주봉에서 본 것보다는 180에 더 근접해 있죠. 여기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일단 일봉의 HA 로우선이 이 근처에 어디선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때 일단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고 MS 시그널선이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180이 1차 매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HA 로우선이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MS 시그널선이 이 근처에 와요. 근데 얘가 터치를 하고 못 넘어. 그러면 1차 매도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1차 매도가 여기입니다. 180이 왜 1차 매도냐? 그러면 월봉상 지지와 저항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맞고 밑으로 다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쭉 받고 이렇게 싹 올라가면 좋겠는데 중요한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는 한번 찌르기를 하고 매도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찌르기를 하고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러면 나는 못 버텨.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밑으로 가격이 쭉 떨어져서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끌어올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80에서 180 근처로 올라왔을 때는 1차 매도가 된다. 만약에 95를 깨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50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50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주봉상 플러스 100지점입니다.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50 이상에 있으면 상승세를 일단 이루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횡보 구간으로 접어든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100지점이 보이질 않아요. 마이너스 100지점이 뭐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큰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100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마이너스 100지점 밑으로 떨어져야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단기적으로는 여기 있죠. 일봉에 플러스 100지점. 그래서 플러스 100지점이 이 위에 있으니까 횡보 구간으로 들어왔다. 상승세에서 단기적으로는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에 아직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이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건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표에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이렇게 막대로 돼 있는 게 RSI거든요. 그래서 RSI가 과매도 구간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일봉에 있는 HA 로우선이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HA 로우선은 제가 스크립트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공식을.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킨 IC 수식과 그 다음에 RSI가 조합이 돼서 HA 로우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려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수식이나 이제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합이 되면 이제 내려오겠죠. 하지만 과매도 구간에 있다가 벗어나면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따질 때는 최소 1일에서 3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1일에서 3일 동안 지지를 받게 되면 4일째서부터는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매수가 진짜 상승세로 접어들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MS 시그널선을 위로 상승을 해서 지지를 받을 때 진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가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말씀드렸던 거, 오늘이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1, 2, 3일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상승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MS 시그널선을 넘어야 된다. 지금 MS 시그널선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매수를 할 때 분명히 이 근처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밑을 다시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이날과 같이 이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타이트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좀 약간 넓은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스탑로스를 어디다 해야 되냐.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거시면 되겠습니다. 스탑로스를 16,590이나 16,428에다가 스탑로스를 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려면 16,590에다가 스탑로스를 거시는 게 낫고요. 난 좀 길게 보겠다 하게 되면 16,428에다가 스탑로스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탑로스는 그렇게 거시면 되고요. 1차 매도 지점은 보통 여기에다가 거시면 되는데요. 17,115에다 걸면 되는데 난 좀 더 빠른 대응을 원하겠다 그러면 MS 시그널을 터치해서 저항받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MS 시그널선은 이 추세선 아니냐, 추세선 갖다가 어떻게 거래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 차트, 뭐 15분봉 차트나 뭐 1시간봉 차트 같은 데서 이렇게 1시간 하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1D 차트에 M 시그널선을 표시하게끔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끊어진 수평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수평선에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S 시그널 지표는 추세를 보는 지표이긴 하지만 거래가 가능한 지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까요.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방송을 하루 더 쉬겠습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